8번, 9번, 11번 또 5번 13번 이름 뭐지? 어서요. 또 끝. 잠깐만. 송도가 아닌 사람 하선이랑 주연이 빼고 주혁이지? 저희 형이 초대돼가지고. 아 진짜? 왜 얘기 안 하고? 아니 저희 형 걸로 말하는데요. 아 그래? 지금 여기다가 문자 하나 보내. 한 글자 차이야? 왜 너 형이 초대됐지? 나는 너 걸로. 저희 어머니가 처음 들고 가요. 아 그래? 어머니가 형을 더 이뻐하셔? 자 미안 다시 그 송도가 아닌 사람 2명밖에 없어? 다 송도가야? 연송인가? 주연이 연송이야 연수야? 연수 2학년 1학기 때 뭐해? 과학 아 4개 다 열리는데 내가 열린 3개 선택했다는 얘기지? 오케이 송도는 4개 다 필수야? 이과는 4개 다 물화생지 다 해 이번 학기에? 선택도 아니지 4개를 다 해야만 하지 이공계 쪽은. 자 질문 더 없나? 해보자. 편차가 좀 클 거야. 본인이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자 5번부터 한번 볼게. 자 그림 가는 받침대 위에 올려진 길이가 3L짜리 막대 양쪽 끝에 크기가 각각 F1인 힘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막대 왼쪽 끝에 받침대까지 거리는 L이다. 자 받침대를 옮기는 중이야. 힘은 똑같이 두고 그지? 아 힘이 바뀌네. 왼쪽 가에서는 양쪽에 F1 해가지고 받침대를 거기다 받쳤는데 막대 왼쪽 끝에 받침대가 L이고 중앙으로 옮겨서 왼쪽과 오른쪽 크기가 각각 F1과 F2의 힘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 작용은 돌림힘의 합이 같고 가와 나에서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할 때 막대 작용은 돌림힘의 합이 같고 F2가 F1보다 크다. 자 일단은 여기서 돌림힘 평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가 경우 어떻게 돼 있어? 가의 경우 양쪽의 힘이 똑같단 말이야. 아 이름 뭐지? 이현준. 양쪽에 F1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돌림힘 평형이 이루려면 반드시 양쪽까지의 팔 거리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죠 받침대가. 그래서 얘는 일단 평형을 이루지 않을 거야. 그죠? 자 그리고 거리가 3L짜리이기 때문에 이쪽 팔 길이 L, 이쪽 팔 길이 2L이야. 그럼 돌림힘 생각해 봤을 때 이쪽 얼마? L F1. 이쪽 얼마? 2L F1. 그럼 합치면 돌림힘은 벡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 줘야 돼. 그럼 반식의 L F1, 식의 방향 2L F1이면 뭐가 남는 거야? 크기로만 봤을 때 L F1만큼이 남는 거야. 맞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3L F1이 아니라 L F1이고 자 지금 디귿만 물어보니까 바로 디귿으로 갈게요. F2랑 F1이 몇 대 관계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보니까 뭐가 같다 그랬어? 막대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이 같다라 그랬어. 그리고 F2가 F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지금부터.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이미 구했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미 구했으니까 L F1 요게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돌림의 합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나의 상황을 그려보자. 똑같은데 어디로 왔어? 중앙으로 왔어. 중앙으로. 받침대가 중앙으로 왔어.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F1이고 여기 F2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럼 요것도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LF1이 돼야 돼. 자 반식의 방향 돌리면 얼마?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3L이죠. 전체 길이가 3L짜리니까 그럼 이거 돌리면 반식의 방향 돌리면 얼마? 2분의 3LF1. 식의 방향 돌리면 얼마? 2분의 3LF2. 누가 크다 그랬어? 얘가 크다 그랬어. 그럼 돌림힘은 이쪽이 남겠죠? 이쪽이 작고. 그지? 그럼 돌림힘의 합은 얘 빼기 얘를 해야 남은 크기를 알 수 있겠다. 그지? 따라서 얘 빼기 뭐? 2분의 3LF1. 한 것이 뭐다? 남은 돌림힘의 크기다. 이것이 뭐와 같다?
가의 상황과 같다. 이게 LF1과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은 F1짜리 넘기고 F2짜리 가만두고, 자, 지금 L 지워지고요. 다 2를 미리 곱해보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남아? 3F2가 남고, 그지? 얘 2를 곱하면서 넘기면, 여기도 2를 곱해주면 2F1이고요. 2를 곱하면서 이 자식 넘겨주면 플러스 3F1이 되고요. 그지? 따라서 얼마야? 5F1이 되니까 F1 대 F2는 3대 5가 되겠다. F1 대 F2는 3대 5가 돼야지 3F2와 5F1이 같겠죠? 그래서 아무튼 2배는 아니잖아.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되겠죠? 자, 8, 9, 11번까지 다 질문이니까 8번 봅시다. 8번에 자, 지금 어떻게 되냐면 문제 되게 구조 자체는 되게 간단해. 그지? 그래서 질량이 m이 있긴 하지만 자, 처음에는 구조를 다 그려줄게. 우리 뒤로 갈수록 구조 안 그리고 바로 막대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여기에 3kg 매달려 있고 받침대가 어디 위치에 있어? 1대2 위치. 여기에 있어, 받침대가. 그죠? 얘 자체 질량은 m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지? 그리고 이쪽은 1m, 2m야. 성함이? 선? 응. 원래 이 앞 시간에 오기로 하지 않았어? 아, 이 시간이야? 응. 자, 1대2. 혹시 교재 있어? 없어. 자, 무게, 이것과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무게가 아무래도 이쪽에 있겠지? 이쪽에 치우쳐 있을 거 아니야. 왜? 받침대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얘 무게중심에서 중력이 만드는 돌림힘은 이쪽이 되고 얘랑 평행을 이루는 그런 상황일 거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바꿔서 그리라 그랬어? 간단한 구조니까 우리 너네 암산으로 되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우리 연습 차원에서 자, 어떻게 바꾼다? 무조건 막대 모양 하나로 바꾼다. 그리고 막대는 질량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힘을 쓴다. 중력. 가운데 질량 m이 다 모여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mg라고 적는다. 혹시 10이라고 나와있니? 중력도 10이니까 10m이라고 적을게요. 막대 질량이 가운데 모여있다고 간주하고 막대는 질량을 지금부터 잃어버린 모양으로 그린다. 되겠지? 자, 힘 뭐가 있어? 이쪽에 30N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정체 모를 아직 구할 수 없는 F가 받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식을 항상 2개 세울 수 있어. 항상. 어떤 거? 병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자, 첫 번째. 병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윗방향 힘과 아랫방향 힘이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F가 뭐가 돼야 된다? 30 더하기 10m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이 0이 되게 하려면은 나 여기 그냥 회전 중심을 잡을게요. 어딜 잡든 너네 맘이야. 여길 잡든 여길 잡든 여기 잡든 상관없어요. 그지? 여길 잡으면 얘는 여기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반시계 돌림을 만들어내고 얘는 시계 방향 돌림을 만들어내죠. 반시계와 시계 방향 돌림힘이 또 같아야 평형을 이룬다. 자, 반시계 돌림힘은 길이 곱하기 F. 길이가 1m였죠? 1 곱하기 F. 자, 시계 방향은 1.5m 곱하기 10m. 왜 1.5m냐? 전체 길이가 3m인데 그러면 무게중심은 정중앙에 있으니까 1.5, 1.5란 말이야. 그래서 반시계 방향은 1 곱하기 F. 시계 방향은 1.5 곱하기 10m. 그럼 얼마야? 15m. 대입해봐. 그럼 15m은 30 더하기 10m이니까 넘기면 5m은 30이에요. 이 뒤는 그냥 수학이니까 그냥 나 믿고 오면 돼. 자, 5m이 30이니까 m은 얼마가 돼야 된다? 6kg이 돼야 된다. F는 뭐가 된다? 90N 이렇게 된다. 되겠지? 기억. 물체적은 중력에 의한 돌림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라고 했습니다. 성함이? 오케이.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면 얘 얘기하는 거죠? 이 30N에 의한 돌림힘 물어본 거야. 그럼 몇? 1.5 곱하기. 자, 여기 얘에 의한 돌림. 우리는 나는 멋대로 여기를 회전중심으로 잡았지만 사실 문제에서 기억님들에서 묻는 건 뭐냐면 여기가 회전중심이다 이 자식아 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멋대로 여기를 잡았어. 편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 기억에서 묻는 것은 여기가 회전중심이니까 얘에 의한 돌림이 몇인지 구해봐라 라는 거야. 그지? 그럼 따라주면 되겠지 뭐. 자, 이쪽 중력 얼마라고? 3kg에다 중력각도 10이니까 30N이다. 자, 돌림힘은 거리가 1이니까 1 곱하기 30 해서 30Nm라고 쓰면 되겠죠?
그지? 실제로 너네가 푸는 문제에서는 단위도 그렇게 중요하게 너희들한테 풀라고 안 할 거고 숫자 넣어서 뭐 구하는 것도 안 할 거고 회전 중심 정해주는 것도 기껏해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문제 푸는 연습하는 중이니까 자, 나는 멋대로 여기를 잡아서 문제를 풀었지만 기억에서는 별말 없이 예에 의한 돌림을 묻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회전 중심으로 기준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방금 들어온 그 친구는 앞에 내용 뭐 딴 데서 한 적 없지? 했어? 돌림이? 그냥 진행을 할게요. 오늘 새로 온 사람. 처음 온 사람 처음. 앞에 혼자 한다 그랬나? 아까 이 얘기한 거였어? 요거 혼자 해보겠다? 자, 그리고 그럼 니은 보자. 그럼 기억에 30Nm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에 니은 시계 방향 돌림의 크기는 2 곱하기 m 곱하기 10이냐. 시계 방향 돌림의 크기 이번에도 내 멋대로 잡지 말고 어디로 잡으라는 얘기야? 문제 나온 대로 잡아라 라는 얘기야. 그럼 시계 방향 돌림의 크기는 요거죠. 요거 어디? 0.5m 벗어나 있는 여기에 막대의 질량이 다 모여있다고 간주했을 때 그지? 그러면 m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0.5 이렇게 돼야겠죠. 맞나 봐봐. 2가 아니라 0.5가 돼야겠네. 그게 틀렸어. 니은은. 자, 디귿 m이 3kg이냐 6kg이라고 구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자, 9번은 쉬운 문제인데 다 계속 매 시간 질문이 나오더라고. 한번 같이 보자. 자, 9번은 옛날에 실제로 저기 서양문화권에서 사용하던 저울의 원리거든요. 요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막대를 이렇게 잡아. 그리고 여기다가 추를 매달아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다 추를 매달아놔. 근데 여기 물체가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기울겠지? 이걸 기울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추를 이쪽 끝으로 당겨야 돼. 그러면 다 평행에 맞춰지겠지. 추를 안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추를 바깥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돌림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돌아오겠지. 그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 물체가 매달려 있어. 이렇게 기울어. 그럼 추를 바깥쪽으로 당겨. 그럼 슉 하면서 평행에 기울어. 더 당기면 이렇게 기울어. 평행점을 찾는 거야. 여기 눈금에 뭐가 써 있냐면 여기에다가 추를 놓았을 때 이 물체 몇 킬로그램이다라고 다 표시해 놓은 그런 저울을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과거에. 되겠지? 자, 그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 왜? 돌림인 배웠으니까. 자, 구조를 그려볼게요. 막대가 있고 여기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 오케이? 여기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얼마인지는 몰라. 여기 10cm야. 근데 아마 뉴턴, 미터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10이라고 쓸게.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에 미터 이런 거 구하라고 했으면 단위 환산해줘야 돼서 0.1m라고 썼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10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전체 길이가 60이라고 문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중심이 20cm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10cm 왼쪽에 추가 매달려 있대. 그리고 그럼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에 몇 킬로그램짜리 추가? 1kg짜리 추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가 중심이래요. 막대 질량이 있나? 0.5kg짜리 막대. 그래서 막대 여기도 또 뭐가 있는 셈이야? 0.5kg이 달려 있는 셈이야, 여기도. 자, 문제 있는 그림 그대로 그린 겁니다. 내가 한 건 없어. 자, 이걸 어떻게 바꿔준다? 항상 그냥 질량이 없는 막대처럼 그린다. 그리고 주변의 구조물을 전부 뭘로 바꾼다? 힘으로 바꾼다. 되겠지? 자, 여기는 막대를 그대로 옮겨 그린 거야. 이쪽에 누가 당기고 있어? 질량 m짜리가 당기고 있고 중력과 속도가 아마 10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 얼마? 힘이 10 라지 m. 되겠죠? 자, 여기 이쪽으로부터 20cm 지점에 누구? 이 자식. 얼마야? 10이죠.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력 10. 자, 얘에 의한 것은 지금 이 막대의 질량이 0.5kg인데 정중앙에 질량이 모여있다고 가정하라 그랬지. 얘 막대는 지금부터는 질량이 없어. 그 대신에 얘 모든 질량이 정중앙에 모여있다. 얼마로? 0.5kg으로. 중력과 속도 10을 곱하면 5N에 해당하는 무게가 걸려있는 셈이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여기 힘.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야. 여기 힘. 얘가 당기는 거, 중력 때문에 생긴 거, 물체가 당기는 거, 위로 받치는 거. 얘가 당기는 거, 얘 무게중심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물체가 당기는 거,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거. 똑같죠? 구조물을 다 힘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뭐가 구해져? 얘 F를 표현할 수 있게 돼요. 항상 식이 두 개 나오죠. F는 뭐야? 10 더하기 10m 더하기 5. 이것도 뉴턴으로 써야 되는데 뉴턴 지워버릴게요. 미안해. 뉴턴 지워버리자. 귀찮으니까. 자, 15 더하기 10m이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야. 왜?
위아래 힘 더한 것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F는 뭐가 된다? 15 더하기 10 라지 M 이렇게 되겠다. 그지? 두 번째 뭐 해야 돼? 돌림임 평형해야 되죠. 돌림임.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 사실 상쇄되는 거 생각하면 이런 데 잡아도 되지. 왜? 힘이 2대 1이니까 1대 2면 평형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저분하잖아. 여기 사이거리 10cm인데 10cm를 뭘 또 1대 2로 나눠. 안 하고 그냥 아무 데나 잡자. 근데 엔간하면 그 편한 데가 양끝이 제일 편해요. 솔직히. 그지? 그러면은 일관성이 있잖아. 아래 방향 힘은 싹 다 반시계. 윗 방향 힘은 싹 다 시계 방향. 아래 방향 싹 다 반시계. 이런 일관성이 있으니까 엔간하면 실수 안 하려면 끝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돌림임 평형. 얘네 둘에 의한 반시계 돌림임 평형 구해보면 자, 거리 얼마야? 40이죠. 40일 거야 아마. 40cm 곱하기 10 얼마야? 400. 우리 어차피 비율만 사용할 거니까 40cm 0.4m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 어차피 다 지워 약분 다 될 거야. 오케이? 자, 30cm 곱하기 얼마? 5. 얼마야? 150. 이 뭐랑 같아야 돼? 시계 방향 돌림의 크기가 같아야 돼. 방금 구한 이것이 8 곱하기 힘. 8 곱하기 힘에서 반시계 돌림임 두 개를 더한 거고요. 이게 뭐와 같아야 돼? 시계 돌림임과 같아야 돼. 10cm 곱하기 F. 10F.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일단 F가 구해져 버려. 다 10으로 나누면 55예요. 따라서 F가 얼마다? 55N이다. 갖다 넣어봐. 55 넣었어. 15 넘겼어. 40 남았어. 10으로 나눴어. 라지에 몇 킬로그램? 4kg. 그러니까 이거는 40N이었던 거지. 되겠니? 50N, 40N. 자, 기억. 물체 회복에 40N 맞죠? 그러면 40N. 니은. 줄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55N이죠. 니은 틀렸고. 디귿. 막대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할 때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겠대. 막대의 중심. 여기 회전축. 회전축으로 할 때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평형을 이룰 리가 없죠. 왜? 자, 여기를 잡으면 이 세 개의 돌림힘을 모두 고려했을 때 평형이야. 자, 우리가 멈춰 있어서 회전하지 않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잡든지 어디를 기준으로 하든지 무조건 다 돌림힘 평형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개꿀 포인트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잡아도 돌림힘 평형인 건 맞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누구랑 누구만 얘기하니?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과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요거랑 요거만 얘기하잖아. 얘는 어디 가고? 안 되지. 이 세 개를 모두 고려했을 때 돌림힘 평형이 나오는 건데 이 둘은 평형을 이루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계산 안 해봐도. 그지?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할 거면 세 개의 힘을 다 고려했을 때 돌림힘 평형이에요. 고려 이거 안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겁니다. 자, 다음 11번. 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 O와 점 P의 받침대를 놓고 물체 A를 막대 오른쪽 끝에 올려놓았더니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였다. 막대 A의 질량은 2kg이고 막대는 5m고 O와 P 사이 거리는 4m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받침점이 두 개네. 근데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의미한 받침점이 될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너네 그림 잘 봐봐. 얘 지금 오른쪽에 물체가 놓여 있어. 자, 이 문제에서 그걸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받침대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살짝 말할 게 있어서 여기에 4m지죠. 얘가 엄청나게 무겁다면 얘가 어떻게 되기 시작할까? 들썩들썩 들썩들썩 이렇게 되기 시작하겠지. 마치 물줄기가 끊는 것처럼. 얘가 무게가 늘어나면 들썩들썩 하다가 어떻게 돼? 힘이 더 늘어나면 들려버리겠지. 그지? 얘도 여기도 받침대도 있어. 여기도 받침대도 있어. 두 개의 받침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두 개 받침대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힘을 처음에 가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점점 세게 하니까 어떻게 돼? 들썩들썩 거리다가 힘을 더 세지면 어떻게 돼? 들려버리지. 그때부터 얘는 들썩들썩 한 순간부터 얘는 받침점 역할을 아예 못하는 거 아니야. 아무런 힘도 가해주지 않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런 구조입니다. 얘는. 생긴 거 아니지? 자, 그래서 얘는 2kg이에요. 얘는 4m. 여기는 1m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또 2kg이고. 자, 이렇다고 했을 때 보기에 대해서 풀으라고 합니다. 막대 정의는 알짜면 0이다. 자, 일단 정지에 있으면 무조건 0이죠. 볼 게 뭐 있어? 정지에 있는데. 그럼 무조건 0이지. 오케이? 서희 울었어? 눈이 시뻘건 하품했어? 잘했어. 자, 알짜면 0이다. 니은 받침대가 막대의 작용한 힘의 크기는 P에서가 5에서 15배다. 이거는 구하란 얘기네. 귀찮아. 구합시다. 얘도 어떻게 그린다? 주변의 구조물을 전부 다 뭐로 그린다? 힘으로 바꾼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막대 자체 질량도 있고요. 얘의 질량도 있고 밑에 받친 힘도 있고 힘으로 더 바꿔봅시다. 얼마? 중력격도 10이라고 하면 20N. 중력도 10이라고 하면 여기도 얼마? 20N. 그지? 여기 받쳐 올리는 거 얼마? 지 몰라. F1, F2라고 해볼게요. 거리 관계는요. 여기 정중앙이잖아. 전체 5m인데 정중앙이니까 여기 얼마? 2분의 5m. 여기는 얼마? 여기가 1m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3m. 그래서 위에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중력 때문에 여기 힘 있고 여기 받쳐 올리는 힘 있고 받쳐 올리는 힘 있고 얘가 누르는 힘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표시한 겁니다. 막대로 바꿔서 그려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F1과 F2를 더하면 몇이 나온다? 40이 나온다. 식 하나. F1 더하기 F2는 뭐가 나온다? 40이 나온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약간 지저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습은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개꿀점을 한번 찾아보자. 상쇄점. 20, 20이네. 그지? 여기에 정중앙점을 잡을 수 있다면 상쇄되겠네. 그지? 나는 요 점을 잡아서 숫자가 예쁘진 않을 거야. 근데 그래도 맨날 회피하지 말고 연습하는 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 자, 길이가 같은 지점을 잡아. 그럼 이 둘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은 둘은 평행이야. 그럼 누구랑 누구만 비교하면 된다? 얘 곱하기 힘. 얘 곱하기 힘만 비교하면 된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지?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잡는 순간 얘와 얘는 평행이라고. 팔 길이 곱하기 20, 팔 길이 곱하기 20이 같도록 내가 잡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 지점이 어디가 돼? 얼마가 돼야 될까? 여기 전체가 2분의 5잖아. 여기는 4분의 5야. 맞아? 여기가 4분의 5야. 그럼 이 길이는 몇일까? 방금 이 길이가 몇이었어? 2분의 3이었어. 즉 4분의 6에서 4분의 5를 뺐어. 그럼 여기 얼마? 4분의 1. 여기 얼마? 2분의 5에서 2분의 3을 더해봐. 얼마야? 2분의 8. 2분의 8은 4분의 자, 다시 미안. 내가 좀 헷갈리거든.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이면 4 맞죠? 그지? 4면 4분의로 통분되면 4분의 16. 맞아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 몇 대면? 1대 16. 맞아? 1대 16이면 힘은 16대 1이 돼야겠지. 자, 다시 알아듣는 친구 반, 못 알아듣는 친구 반인 것 같으니까 다시 길게 하나 그릴게요. 예? 아, 맞네. 똑똑이네. 그럼 답이 되겠네. 자, 방금 실수할 뻔했어. 자, 이쪽에 20이고요. 여기 중앙에 또 20이잖아. 그래서 요거 평형을 일으키려고 내가 하는 거잖아. 그지? 이쪽에 F2 이쪽에 F1이란 말이야. 내가 이번에 이 두 개 평형 이루겠다고 이 절반 거리를 잡은 거야. 요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잡은 거야. 같게. 그럼 얘와 얘는 여기 회전 중심에 의해서 평형. 그지? 그러면 요 거리 대 이 거리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 대 얘가 나오는 거야. 그지? 얘가 2분의 3이었고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2분의 3이었고 여기가 몇이었어? 4분의 5였어. 그럼 여기서 여기 몇이 됐어? 4분의 1이 됐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몇이었다? 방금 4분의 5였죠. 여기는 얼마였어? 2분의 5지? 그럼 4분의 10이나 마찬가지야. 4분의 10 더하기 4분의 5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5. 그러면은 거리비가 15대 1이니까 힘의 비는 1대 15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받침대가 막대작용 힘의 크기는 P에서가 5에서 15배다. P에서가 5에서 15배이다. 그지? 물론 이것은 이런 데 잡고 그냥 익숙한 방법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익숙한 방법으로 할래요 해서 해도 똑같이 풀려. 그러면 연습을 한 거야. 마침 깔끔하게 나오잖아. 우리 이거 두 개만 궁금했었는데 이거 두 개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거리를 잡아서 길이비를 보니까 4분의 11, 4분의 15가 나왔다. 그러면은 1대 15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본 거야. 되겠니? 자, 디귿. P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과 O에서 받침대가 막대작용 작용의 돌림의 방향은 같다. 아, 이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누구를 회전중심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회전중심으로 잡았을 때 얘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과 얘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이 같냐고 묻고 있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지? 얘를 회전중심으로 했을 때
위로 힘주면 이렇게 돌림임. 회전중심으로 했을 때 아래로 힘주면 이렇게 돌림임. 둘 다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럼 디귿도 맞죠. 여기를 회전중심으로 했을 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모지막 13번. 지난 시간에 풀어주지 않았나? 다시 해봅시다. (13번) 자, 얘들아, 이번에는 연습 차원에서 이 그림을 바로 막대로 다이렉트로 바꿔서 그려볼게. 힘 표시해보자. 바로 그림 보면서. 자, 오른쪽에 실 있죠? 실 장력 T라고 하자. 자, 또 뭐가 있어? 여기 정중앙에 뭐가 있어야 돼? 막대 자체의 질량 mg. 그리고 그 옆에 뭐가 놓여 있어? 2m짜리 물체가 놓여 있죠? 2mg. 그리고 왼쪽에 뭐가 받치고 있어? 받침대가 받치고 있죠. F. 이 그림이야. 이 그림상은 어떻게 돼 있어? 실로 매달려 있고 막대도 질량이 있고 여기 2m짜리 놓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받침대가 받치고 있고 이런 그림이잖아. 다 지워버리고 힘으로만 표시했다. 오케이? 이해됐죠? 거리관계 표시해주고 L 2분의 L.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L이 되겠네.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잖아. A를 Q에 놓아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때 실이 막대를 당기는 크기는 바꿔야겠다. 현재 이 상태에서 실이 막대를 당기는 크기를 문제에서 F0로 정해줘 버렸네. 그지? F0로 정해줘 버렸을 때 언제 이 자식을 여기 Q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P점이고요. 여기에 Q점이 있어. 여기 있는 이 자식을 여기로 옮겼을 때 얘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우리는 일단 이 F0와 F를 mg로 구할 수 있어요. 미지수 2개 있고 식 2개 반드시 나올 테니까. 식 2개는 항상 어떻게 나와? 병진운동 평형과 돌림인 평형으로. 병진운동 평형은 위에 있는 F랑 F0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3mg가 나와야 돼. 이게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 자, 회전 중심 어디로 잡을까? 뭐 여기도 이번에도 여기 1대2로 쪼개 가져가도 좋지만 좀 더러워 보이고 그냥 한쪽 끝으로 잡을게. 그지? 여기로 잡자. 여기로.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 돌림임.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돌림임. 자, 시계 돌림임부터 몇? 이 거리가 총 몇이야? 3L 곱하기 F. 3L 곱하기 F가 시계 방향 돌림임. 자, 반시계 돌림임은 어떻게 돼? 이 거리 곱하기 요거니까 2L 곱하기 2mg. 2L 곱하기 2mg. 더하기 얼마? 2분의 3L 곱하기 mg. 보니까 뭐가 지워져? 지워지고 사라지고 날아가지? 그럼 어떻게 돼? 3F 4mg. 여기 2분의 3mg야. 그러면 3F가 뭐가 되는 거야? 4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1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F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F0가 나오겠죠? F는 몇이야? 6분의 11mg. 자, 6분의 11mg 넣어봐. 이거 6분의 11mg야. 6분의 18mg야. 넘기면 6분의 7mg겠지? 따라서 F0가 뭐가 된다? 6분의 7mg. 이 뒤는 수학이니까 그냥 암산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맞나 확인할 필요 없어. 물론 실수하면 얘기해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F는 몇으로 나온 거야? 6분의 11mg로 나온 거야. 얘는 몇으로 나온 거야? 6분의 7mg로 나온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 여기 있었던 이 자식을 Q로 옮겼을 때 얘가 몇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지? 굳이 옮겨보지 않아도 되지. 내가 구조물을 다시 그려볼게. 방금 했던 저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문제에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만 어디로 옮겨져? 이쪽으로 옮겨져. 어떻게? 까지 똑같은데 얘만 이쪽으로 옮겨져. 무슨 관계야? 정확히 좌우 대칭 관계지. 역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해.
문제에서는 여기는 실이고 여기는 받침대가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둘이 동일하게 위로 올리는 힘이잖아. 얘는 뭐에 의한 힘이야? 얘 무게중심에서 막대의 질량에 의한 중력이야. 얘는 위에 얹어 있는 물체에 대한 거야. 근데 뭔 상관이야? 둘 다 아래 방향 힘이잖아. 우리는 힘 관계만 보면 된다고. 물체가 뭔지는 상관없어. 그러면 얘와 얘는 정확히 무슨 관계? 좌우 대칭 관계. 그러면은 얘와 얘 힘이 서로 바뀌겠죠. 방금 여기 얼마였어? 6분의 11mg였어. 여기 얼마였어? 6분의 7mg. 왜 5분의 7이 들어갔어? 소리. 6분의 7mg였어.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몇이 될까? 그지? 이번엔 여기가 6분의 7이지. 이번엔 여기가 몇이 될까? 6분의 11. 되겠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얘를 F0라고 했을 때 얘가 몇이 되겠느냐잖아. 그럼 몇 배야? 7분의 11배니까 답이 뭐가 돼? 7분의 11F0가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냥 넣어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써놓고 한번 저 두 개씩을 또 쓸 수도 있어. F 더하기 F0 뭐 프라임 적어가지고 또 두 개씩을 또 쓸 수도 있지. 그래서 상관없어. 근데 딱 보니까 어떤 거야? 얘를 옮겨 놓는다면 정확히 좌우 대칭 관계네. 6분의 7, 6분의 11이면 이번에는 6분의 7, 6분의 1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실이 당기는 장력이 7분의 11배가 됐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되겠죠? 힘의 크기는 7분의 어디 갔어? 힘의 크기는 6분의 11 mg, 6분의 11 mg, 6분의 7 mg, 6분의 7 mg, 6분의 11 mg인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힘의 크기를 F0를 이용해서 표현하라 그랬잖아. 그지? 이게 F0잖아. 이것의 7분의 11배. 이게 F0니까 이것의 7분의 11배. 좀 어려운 문제를 풀 거야. 물론 가속도 법칙을 나가려고 했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할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실력이 다 다르잖아. 그치?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래서 지금 나눠주는, 뒤로 넘겨줘 계속. 지금 나눠주는 문제는 오늘 내가 그냥 칠판에 계속 풀 거야. 6문제를. 근데 나는 혼자 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설명 안 듣고 혼자 풀다가 막히면 칠판에 풀이를 보면 돼.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듣다가 집에 가서 자기가 풀어봐도 되고. 다 받았어? 뒤에 안 받은 사람? 아니야 거기 옆에는 내가 넘길게. 됐어? 남으면 서희 뒤로 넘겨줘. 그리고 지금 내가 푸는 거를 같이 보고 같이 적었는데 혼자 따로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단톡방에다가 PDF를 올려줄게. 이 파일에 해당하는. 참고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학교 시험에 바로 나와도 손색이 없는 학교 시험 문제보다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반 정도는 학교 시험 문제 정도 수준, 반 정도는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풀어볼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은 그냥 알아서 풀어. 나는 설명을 듣겠다는 아이들만 보면 돼. 다 주니까 내게 없네. 있다. 자, 나는 맨 앞에서부터 볼게요. (15번에) 보시면 지금 중앙에 막대가 매달려 있고 누가 등장하네? 축바퀴와 함께 등장하네. 그지? 이쪽에 3분의 2 L인 지점에 라지 M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고 이쪽에 실이 있고 여기 축바퀴가 매달려 있는데 늘상 그렇듯이 반지름이 2배인 녀석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매달려 있냐? 질량 M짜리가 매달려 있어요. 1대 2고요. 되겠지? 이놈 자체 질량은 8m이고 여기는 3L, 여기는 L, 여기가 3분의 2L입니다. 그지? 이거 어떻게 바꿔라? 막대 하나로 바꿔라. 막대 하나로 바꿔라. 그러면 막대 하나로 바꿔 그리고 전부 힘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힘으로 표시해주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게 하나 있네. 자, 얘 mg죠? 여기를 mg로 당긴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것을 버티려면 여기는 몇 mg로 당겨야 될까 하는 건데 자, 보면 내가 이거 뭐와 똑같다 그랬어?
지렛대랑 다를 바가 없다라 그랬지.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하는 지렛대와 다를 바가 없어. 양쪽에 힘이 가해지고 이게 평행이 이루려면은 자, 팔 길이가 1대 2야. 그럼 힘은 2대 1이 돼야 돼. 팔 길이가 1대 2야. 그럼 힘은 2대 1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야? EMG가 돼요. 그럼 장력의 특성상 양쪽 끝을 중앙으로 당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당기는 것도 EMG, 막대를 들어 올리는 것도 EMG야. 오케이? 결론적으로 얘가 여기 매달려서 축바퀴를 당겨서 막대를 버티고 있는 거야. 얘가 여기 MG로 당겨서 막대에 EMG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쭉 더 무거운 거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지?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현재는 EMG라는 힘으로서 평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되겠죠? 자, 문제에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요 힘을 그냥 T라고 할게요. 장력 T. 그 여기 무게중심에 뭐가 있겠어? 8Mg가 있겠죠. 지금 연습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 점차 이제 문제 아예 안 쓰고 바로 막대로 표현한 연습을 할 거야. 라지 mg. 그럼 이 막대에 작용한 힘 뭐? EMG, 8Mg, T, 라지 mg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옮겨 적읍시다. 여기에 라지 mg 그리고 여기에 장력 T, 정중앙에 8Mg, 그지? 이쪽에 얼마? EMG. 이것이 무엇을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풀어주시라. 자, 그럼 병진운동 평형해야 되니까 T 플러스 EMG가 뭐와 같아야 돼? 아래 방향 힘인 라지 mg 플러스 8mg와 같아야 돼. 따라서 T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라지 mg 플러스 넘겨야 되는구나. 라지 mg 플러스 6mg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제 뭐 해야 돼? 돌림인 평형 해야겠네. 이제 돌림인 평형 어디를 잡으면 좋을까 보니까 지워지는 게 딱히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 그지? 그래서 나는 그냥 한쪽 끝을 잡을게요. 여기를 잡을게. 한쪽 끝을. 그러면 이 자식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이 아래 두 자식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이 두 개의 돌림힘이 같다라는 식을 쓸게. 자, 이거를 하려면 거리관계를 좀 명확히 밝혀주자. 이거 얼마야? 3분의 2L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 전부 L이기 때문에 L은 귀찮으니까 그냥 안 쓸게. 어차피 전부 3분의 2L, L, 3L, 2L 이렇게 될 거잖아. L 우리 계산해보면 우리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L 다 지워져요. 어차피. 그지? 모든 항에 L 들어있으니까 다 약분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안 쓸게요. 그냥. 여기 얼마? 3분의 1. 여기 얼마? 여기가 L이고 여기 중앙이 2L, 2L인 거리가 중앙이니까 여기 L, 여기 L. 그리고 여기 얼마? 2L. 거리관계 적었으니까 이제 돌림힘 써보자.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했다 그랬어. 그러면은 얘 둘부터 먼저 해보자. 얘에 의한 거 얼마? 3L 더하기 3분의 1이네. 미안해. 내가 안 쓴다고 해놓고 써버렸네. 쏘리. 안 쓰기로 해놓고. 자, 얼마?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 곱하기 라지 mg. 3분의 10 곱하기 라지 mg는 이제 더하기 해야겠지. 얘도 해줘야 되잖아. 이거 반식의 돌림힘 첫 번째, 반식의 돌림힘 두 번째. 2 곱하기 8mg. 얼마? 16mg. 는 뭐랑 같아야 돼? 시계 방향 돌림인 것 같아. 시계 방향 돌림임. 얘 회전 중심으로 했을 때 시계 방향 돌림인 것 같아야 돼. 자, 거리 얼마? 3 곱하기 t. 3t. 밑에 정리해서 위랑 같다 하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3t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G로 묶어버리자. G로 묶었어. 되겠어? 자, 그러면 3t 하면 이 자식이니까 어디? 물어봤다고? 자, 이 자식을 세배하면 뭐가 된다? 이 자식이 된다. 맞니? 그지? 얘 3t니까. t가 이거라고 위에서 구했잖아. 3t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뒤부터는 수학인 거야, 어차피. G도 묶어줬고 예쁘게. 그러면은 얘를 세배하면 얘가 된다. 이 식을 세울 거야. 이거 세배해볼게. 3m 더하기 18m은 뭐가 된다? 3분의 10m 더하기 16m이 된다. 자, m 넘어가고 라지 m 넘어올게. 그러면은 이거 넘어가면 얼마? 2m. 이거 넘어가면 얼마? 3분의 1 라지 m. 따라서 라지 m은 얼마가 된다? 6m이 된다. 어려워라고 싶은 애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우리가 뒤에 한 거는 수학이잖아.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이식과 이식 세울 수 있으면 너희는 성공한 거야. 이 뒤에서 못했으면 수학을 못하는 거니까 내 책임은 아니야. 그지? 요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지? 어떤 평형? 병진운동 평형, 돌림인 평형 이 두 개씩만 세워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17번. 17번도 이제 연습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하자. 가 하고 여기 얼마? 여기 회전 중심이라고 했을 때 P 위치에 여기 Q 위치 나에서도 똑같이 나 밑에다 쓰자. 칠판 자리가 좁으니까 나 밑에다 쓰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P 위치 Q 위치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자 힘 표시해볼까? 여기 MG 여기 얼마? 라지 M1G 자 똑같은 여기 얼마? M2G 여기 얼마? MG 둘 다 평형 이때 M을 라지 M들로 표현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거리관계는 내 그림이랑 똑같이 그렸냐 마냐는 신경 안 써도 돼. 시비 걸지 마. 자 AB고 여기 AB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스몰 M을 라지 M들로 표현을 해볼 거야. 어떻게? 그냥 돌림인 평형 써요. 돌림인 평형 써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아야 돼. 이 두 개 곱한 게 이 두 개 곱한 거랑 같아야 돼. 그 식 쓰면 자 AMG는 뭐랑 같다? B 라지 M 1G 여기서 똑같이 A 라지 M2G A 라지 M2G는 뭐랑 같다? BMG와 같다. 그지? 그럼 요거 가지고 M을 표현해 보니까 어떻게 되니? 어차피 G는 똑같아서 지워질 거야. G는 다 지워진단 말이야. 여기서 M은 어떻게 돼? 에이씨. M은 A분의 B A분의 B 라지 M1 여기서 똑같이 M은 뭐가 돼? 이번엔 B가 넘어갈 거예요. B가 넘어가면 B분의 AM2 보니까 어때? 곱하면 AB가 지워질 것 같은데 그지? 그지? 곱하면 어떻게 돼? 좌변 M제곱 우변은 지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날아가서 뭐만 남아? M1, M2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죠? 다음에 18번 약간 처음 접한 학생들이 살짝 틀리는 감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돌림임이라는 것은 좀 머릿속에 된 것 같은데 아직 뭐 힘을 정확히 표시하는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 자 그런 문제인데 한번 봐보자. 왜 그런가? 자 지금 보니까 막대에 실이 연결돼 있어. 왜? 이렇게 돼 있지? 자, 얘는 EW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얘는 W 무게, 그리고 여기는 EL, 여기는 L. 그리고 끝이야. 구조는 이렇게 끝이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의 크기를 W를 이용해서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 자, 학생들이 약간 버거워하는 이유는 얘가 얘를 누르는 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때문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장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력은 어떤 방향이 어때? 방향이? 실의 양쪽 끝을 중앙 방향으로 당기는 방향이야.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를 어디로 당겨? 이 위쪽을 향해서 당길 거야. 그러면 장력부터 써볼게. 자, 장력 얼마? T. 똑같은 힘의 크기가 이쪽으로 작용한다. 맞아요? 그런데 얘는 무게가 EW야. 맞죠? EW야. 그럼 얘가 얘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원래는 어땠어야 돼? 장력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로 눌렀어야 돼? 막대를
EW로 눌렀어야 되지. 근데 머리끄댕이를 누가 얼만큼 들어주고 있어? 머리끄댕이를 실이 T만큼 들어주고 있어. 그러면은 막대는 부담이 좀 줄어들겠다. EW를 다 감당해야 됐었는데 위에서 조금 들어줬네 T만큼. 그러면 막대를 누르고 있는 힘은 줄어들어. 원래 EW로 누를 것을 위에서 T만큼 들어줬으니 덜 누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입니다. 되겠죠? 요거를 참고해서 이제 밑에 막대 하나만 표시하는 그림을 또 그려보자. 자, 힘 표시해봐. 이쪽으로 얼마 모르니까 F. 그리고 이 막대 자체의 무게 W지? 중앙에다가 W. 그리고 위에 있는 물체가 내리누르는 힘 우리 방금 표현했죠? EW-T. 마지막 저 왼쪽에서 T로 장력이 들어주고. 됐죠? 힘 4개 표시했습니다. 이 받침대가 받쳐 올리는 힘, 여기 중앙에 작용하는 중력, 물체가 누르는 힘, 실이 당기는 힘. 되겠죠? 우리가 하던 짓 똑같이 하면 돼 이제. 위에 방향 힘 얼마? T 플러스 F. 아래 방향 힘 얼마? 3W-T. 따라서 F는 얼마? 3W-2T. 자, 식 하나 나왔고. 병진운동 평형으로 식 하나 나왔지. 윗방향 힘인 TF 더한 것이 아래 방향 힘인 3W-T랑 같다. 하나 나왔고. 뭐 또 해야 돼? 돌림힘 평형 해야 돼. 어디를 중심으로 잡을까? 지워지는 게 안 보여요. 그럼 또 어떻게 한다? 한쪽 끝을 잡는다. 근데 나는 요게 조금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쓰기 좀 귀찮잖아. 그래서 여기 회전 중심으로 잡을게. 식이 더러운 부분에 회전 중심 잡는 것도 방법이다. 왜? 회전 중심을 지나는 힘은 뭘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돌림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내가 식에다가 쓰기 싫어. 그런 곳을 잡아도 괜찮아. 그러면은 얘는 돌림이 없으니까 이 세 개만 쓰면 돼. 근데 그랬을 때 단점은 방향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 너희가 만약에 돌림힘 단원을 풀면서 나는 방향이 제일 헷갈려. 그것 때문에 실수 제일 많이 해. 그러면 그냥 한쪽 끝으로 잡아. 고민하지 말고. 나는 그거 할만해. 할만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한다? 할만한 사람은 그냥 여기다 잡아. 자, 야 한쪽 끝으로 잡으면 방향이 안 헷갈리는 이유가 아래 방향임은 전부 반시계, 위에 방향임은 전부 시계, 이런 일관성이 생겨서 그런 건데 나는 방향 잘 찾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잡으면 되지. 자, 얘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얘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얘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요거만 안 헷갈리면 되지. 자, 시계 방향부터 쓸게. 자, 거리 얼마? L, T. 자, 얘도 시계 방향이죠? 거리 얼마? 2분의 L, W. 오늘 또 헷갈리니까 써주자. 요 거리 L이고요. 요 거리 2분의 L이고요. 요 거리가 2분의 아마 3L일 거야. 전체가 3L. 되겠지? 자, 반시계 방향. 누구? 이 자식. 2분의 3L 아니고 2L이구나. 여기까지 2L. 2L 곱하기 F. 그지? 두 번째 식. 자, 정리할 거 정리해 주시자. L 지워지고 L 지워지고 L 지워지고. 정리해 보면 F는 몇 하고 남기거나 T는 몇 하고 남기면 될 것 같아. 그지? F는 몇 하고 남겨버리자. 자, F는 뭐가 돼? F는 2분의 T 더하기 4분의 W.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대입을 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희는 여기까지 하면은 다 된 거야. 뒤는 수학이라고 했어.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뒤는 수학하는 거야. 자, 넣어보. 어쨌든 문제는 풀어봐야 되니까 끝까지 넣을게. F는 뭐가 된다? 2분의 T 플러스 4분의 W. 우변은 3W 마이너스 2T. T 넘기면 2분의 5T. W 넘기면 4분의 12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11W. 따라서 T는 뭐가 된다? 2 곱하고 5로 나누면 되니까 10분의 11W. 이렇게 되네. 근데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죠? 뭐 구하라는 거야? EW-T 구하라는 거야. 요거. 따라서 EW-T가 뭐였어? 10분의 11W죠? 10분의 11W 하면 뭐가 돼요?
10분의 9W가 답으로 나오겠다. 이 뒤는 수학이라고 했어. 너희는 요거 하면 되는 거야. 답이 있나? 2번이 답이 되겠네. 저 왼쪽이랑 오른쪽 티 같은 거예요? 누구랑 누구? 오른 위에 실 이거랑 이 두 개 같은 거지. 하나의 실에 작용하는 힘은 같아. 하나의 실엔 동일한 T가 작용해. 오케이? 야, 20번 어때? 풀기 싫지? 오른쪽에. 막 도전 의지가 생기잖아, 근데. 아, 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 맞아, 안 틀려? 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지? 그러면 하나 풀고 다른 하나 풀어야 돼.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막대 하나만 놓고 푸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막대가 두 개가 나와버렸네. 그럼 막대 두 개를 위에 하나 풀고 밑에 하나 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면 돼. 두 번. 우리가 지금 연립하던 이 귀찮은 짓거리를 두 번만 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볼게. 위에 실이 어떻게 돼 있어? 아, 요거부터 그리자. 귀찮은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자, 8L짜리래. 막대 두 개가 8L짜리야. 그지? 그래서 여기 L인 위치에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학기에 연탁생 수업 듣는 사람. 여기 2M, 여기 M. 자, 똑같은 8L이야. 똑같은 8L인데 길이는 8L인데 질량이 다르대. 유의해야겠지? 질량이 다릅니다. 자, 길이는 여기가 L, 3L, L, 그지? 그다음 여기는 매달려 있는데 여기도 뭔가가 매달려 있어. 여기에. 근데 얘 길이가 여기로부터 X만큼 떨어진 길이의 거리에다가 매달아 놨대. 이 C라는 자식을. 질량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둘게요. 이런 구조물이다. 얘도 보면 L, 그리고 요 거리가 아마 4L인 것 같아. 4L, 요 거리가 그러면 3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자. 차근차근. 위에 있는 선부터, 이 위에 있는 자식부터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해볼 건데 문제의 단서가 조금 있어요. 읽어보자. 멋있게 돼 있고 뭐가 똑같대? P와 Q가 각각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대 5래. 누구? P와 Q면 얘야. 얘네 둘이 A를 당기는 크기, 즉 위에 있는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3대 5라고. 우리는 어떻게 표시한다? 3대 5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 실에 붙는 장력 3T, 요 실에 가해지는 장력 얼마? 5T라고 쓰고 시작을 한다. 실은 위아래를 당기니까 아래 막대는 위로 당길 거고 위에 막대는 아래로 당길 거야. 자, 뒤에 단서가 더 있어요. 천장과 L을 연결한 세 개의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우리 T를 이미 써먹었으니까 F라고 하자. 이 세 개의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 F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잡아야 할 미지수는 잡았어. 다 잡았어. FT, 밑에 M까지. 자, 이제 위에 있는 것부터 했는데 좀 미니어처로 그리자. 자리가 없으니까. 자, 그럼 위에 F죠? 얼마? F. 아래 방향 힘은 뭐밖에 없어? 3T랑 5T랑 여기 중앙에 뭐 있니? 얘 자체 무게. 그죠? EMG. 여기 사이 얼마? 5T. 그다음에 여기 얼마? 3T. 거리는 L, 2L, L. 좀 작게 그렸어. 귀엽지? 보자. 일단 위아래 힘으로 보면 위쪽 방향 힘 얼마? 3F. 뭐와 같아야 돼? 아래 방향 힘 8T 더하기 누구? EMG.
8t 더하기 2mg와 같아야 돼. 자, 식 하나 나왔고 더 이상 정리는 못해요. 자, 두 번째 돌림인 평형 봐야겠지.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자, 두 가지 지워질 만한 게 보이긴 하는데 어디냐면 자, 3t랑 5t가 있으니까 여기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잡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보다 뭐가 깔끔해 보이니? 조금 아쉽지만 더러운 걸 못 지운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이 둘을 지우는 게 길이감이 좀 더 예뻐 보여. F랑 F잖아. 여기 3L, 3L 되는 점, 요 점에다 회전 중심을 잡으면은 하나, 둘, 세 개씩을 없앨 수가 있어. 일단 잘 봐. 집중해. 지금 잠깐 나 봐봐. 봐봐. 자, 여기를 잡았을 때 어떤 장점들이 생기나 보자. 자, 3L, 3L이죠. F, F죠. 시계 방향 3L, F. 반시계 방향 3L, F니까 지워져. 근데 얘만 지워지느냐? 자, 회전 중심을 지나는 힘이니까 얘도 항 안 써도 돼. 그리고 또 뭐도 있냐? 자, 2L 거리. 같은 거리에 뭐가 있어? 3T와 5T가 있잖아. 지워지지는, 상쇄는 안 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뺄셈을 할 수가 있어. 왜? 봐봐. 2L 5T면 10LT야. 2L 3T면 6LT야. 어차피 반시계 돌림임 다 더한 거는 시계방향 돌림임 다 더한 거 했을 때 양쪽에서 뭐가 지워지겠어? 이쪽에는 6LT와 이쪽에는 10LT가 지워져서 4LT가 남을 거 아니야? 어차피 지워질 관계란 얘기야. 미리 지울 수가 있어요. 3T, 5T 차 2T 하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4LT가 나오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알아놓자. 지우는 방법이 꼭 이렇게 상쇄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같은 문자로 돼 있고 같은 거리에 있을 때는 물론 다른 거리에 있을 때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더 귀찮아 사실. 그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가능은 하지만. 근데 이거는 편리하잖아. 같은 거리에 있으면은 서로 뺄셈을 할 수가 있다. 그지?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식은 뭐밖에 안 남니? 너무 고맙게도 얘도 지워졌어. 이것 두 개도 상쇄됐어. 여기서 이거 빼서 얘도 지워졌어.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거리비가 얼만데? L 대 2L. 1 대 2네. 그럼 힘은 2 대 1이야. F가 얘의 2배야. 따라서 F는 뭐가 된다? 4T가 된다. 너희는 식을 쓰는 연습을 해야겠지. 근데 식 쓰는 연습도 하고 이것도 한번 쳐다봐주면 좋지. 식 쓰는 연습해갖고 풀어보고 잠깐만 내가 이거 쉽게 풀 수 있었을까 하면서 지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날아가가지고 얘도 안 풀어도 되고 그럼 뭐가 남는다? 2T랑 F만 남네. 거리가 1 대 2네. 그럼 2 대 1일 테니까 얘가 얘 2배잖아. 4T 이렇게. 얼마나 편해.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을 해주시라. 식 쓰는 것도 풀로 정석대로 아주 멍청하게 푸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고 똑똑하게 푸는 것도 연습 한 번씩 하고 되겠지. 그래서 F를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 12T는 8T 더하기 2mg다. 지우면 4T는 2mg다. 따라서 T는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 mg가 나온다. 따라서 F는 또 얼마가 나온다? 그거의 4배니까 2mg가 나온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X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반밖에 안 했네. 이거 또 해야 돼. 지금 방금까지 한 게 위에 것만 푼 거야. 그지? 밑에 거 하자. 밑에도 약간 미니어처로 그려볼까? 위에 3T랑 5T 이제 얼마인지 알아 우리가? T가 2분의 1 mg인 거 알았으니까 2분의 3mg. 얘는 2분의 5mg. 오케이? 자 그럼 힘 표시해보자. 여기 얼마? 2분의 3mg. 이쪽이 얼마? 2분의 5mg. 그리고 중앙이 얼마? mg. 어딘지 모를 x지점이 얼마? 라지 mg. 얘도 식 4개 다 표현했습니다. 위로 장력이 당기는 PQ실이 당기는 힘 2개 우리가 T가 몇인지 구했으니까 써주시고 미지수가 포함된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자식 써주시고 여기 정중앙에 막대 자체의 질량 표시해 주시고 자 길이 관계를 쓰자면 L 여기가 실수하면 안 돼. L 아니야. 여기 길이가 지금 X야 여기가. 오케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3L인 건 알아도 이 길이는 써주지 말자. 4L-X가 되겠지만 굳이 쓰지 말고 요 길이 얼마야? L입니다. 요 길이가 3L인데 필요 없긴 하죠. 이 끝에 힘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길이 관계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니? 또 똑같이 직선힘과 돌림힘 표시해주면 이거 지울게요. 똑같은 짓거리 또 해주자. 자 위로 다 더하면 얼마? 더하면 얼마? 4mg. 밑에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4mg. 그럼 얘 몇 mg? 3mg. 맞아요? 식 안 써도 되죠? 그럼 라지 m이 일단 몇이 된다? 3m이 된다. 얘도 3mg라고 써주자. 3mg.
이거 가지고 이제 돌림임 씁시다. 돌림임. 이번에도 예쁜 곳이 있는지 보자. 예쁘게 풀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보자. 지워지는 게 있나? 딱히 없어 보여. 아니 없어 보여. 그럼 일단 어떻게 한다? 정직하게 이런 데 아무 데나 잡는다. 이렇게 여기 잡을게. 여기 잡아볼게요. 여기 회전 중심으로 잡자. 그럼 일단 얘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회전 중심을 지나는 힘은 돌림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에 의한 반시계 방향 돌림임과 이 자식에 의한 시계 방향 돌림임이 같다라는 식만 쓰면 풀리겠네. 되겠죠? 자, 얘부터 합시다. 시계 방향 돌림임 어떻게? 여기 기준으로 4L 곱하기 2분의 3mg. 그럼 곱하면 얼마야? 4L 곱하기 2분의 3mg. 는 이제 반시계 방향. 이 길이 얼마니? 5L에서 X를 뺀 게 이 길이야. 5L에서 X를 뺀 게 이 길이야. 그럼 이 길이 얼마? 5L 빼기 X. 맞니? 5L 빼기 X 맞지? 5L 빼기 X 해서 3mg를 곱해주면 돼. 5L 마이너스 X하고 3mg. 자,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 L이죠? L 곱하기 mg. 그래서 시계 방향 돌림임과 반시계 방향 돌림임. 시계 방향 돌림임과 반시계 방향 돌림임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 썼습니다. 자, 지워질 것이 좀 보여요. mg가 다 지워지겠네. 이번에는 mg 다 지워지고 거리들만 남네. 자, 정리해보자. 몇 L? 6L. 몇 L? 15L. 마이너스 3X. 플러스 L. 정리하면 여기 16L에다가 L 넣으면 10L 남아요. 10L. 3X 넘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따라서 X는 얼마다? 3분의 10L이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적어주면 되겠지. 뭘 구하래? X 구하랬네. 3분의 10L. 답은 5번이 되겠다. 오케이? 자, 짧게 쉬었다 하자. 지금 10시 넘었네. 짧게 쉬었다 마무리합시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누가 예준이야? 너가 제일 잘해? 아니 팩트로 누가 제일 잘해? 영찬이가 누구야? 쟤야? 영찬이? 너 나중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니? 풋살하러 나오라 그러면 나와? 오케이. 근데 보통 이제 얘네 세 명이 보통 너의 입의 역할을 하는 거야? 다 대신 대답해 주네. 쟤네들이. 오케이 보자. 두 문제 남았고요. 이 두 문제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새로운 내용 나갈게요. 아 근데 오늘 안 한 내용이 있잖아. 근데 거기는 금방 한 10분이면 하니까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었던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 그건 10분이면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문제를 마저 봅시다. 두 문제는 방금 했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20번에 약간 재밌게 생긴 구조가 있잖아. 물론 둘 다 20번이긴 한데 자 이 20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의고사나 학평에서 마지막 문제로 나왔다는 뜻이야. 즉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풀어낸다 혼자. 그럼 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 근데 이 문제는 절대 못 풀 거야. 약간 무시를 해보자면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봐봐. 지금 일단 보시고 자 여기 이 자식이 있는 위치가 x고 요게 l-x라는 것은 전체 길이가 일단 l이라는 거죠. 그 다음 축바퀴는 우리 계속 나오는 대로 비율이 1대2예요. 큰 바퀴와 작은 바퀴의 비율이 1대2예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뭔 소리야 싶은 게 있어. 자 쭉 읽다가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에 질량 m인 물체를 놓는 위치 x를 변화시킨다. 그때 막대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m의 최대값은 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얘를 움직여서 평형을 유지를 할 건데 얘를 변화시키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점이 바뀌겠지? 얘를 변화시켜. 그래서 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바꿔. 변화시켜. 바꿔. 이렇게 하다가 얘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더 이상 평형이 유지가 안 되나 봐. 오케이? 그렇게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면 질량 m인 요 물체를 놓는 위치를 변화시키겠대. 그때 막대의 수평을 유지할 건데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얘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는 그 최대값을 넘어서면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겠지? 그지? 다시 얘기해서 얘를 아무리 옮겨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는 시점이 언제냐? 이런 문장이야. 되겠니? 다시 얘기해서 얘는 움직이면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 얘가 이 밖에 놓거나 이 밖에 놓아야 될 만큼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너네가 풀어온 똑같이 풀어주면 돼. 그럼 뭐로 나올 거냐?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질 거야. 깔끔하게 답이 안 나오고. 질량이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럼 그때 이 질량의 최대치가 되기 위한 값을 x를 조절해서 정해줘야 되는데 그때 뭘 사용한다? x는 아무리 작아도 뭐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지. 아무리 커져도 뭐보다 커질 수는 없어. l보다 커질 수는 없지. 근데 문제에서 m이 어느 정도 커지면 그 이상을 요구하게 돼. 오케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마지노선 어디까지야? x가 l이 될 때가 마지노선이 될 거야. 그때 질량 구하라는 얘기야.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지? 일단 봐보자. 자, 이번에도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해.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그냥 해보자. 그러면 힘을 다 표시해줘야겠다. 먼저 힘 어떻게 표시할까? 자, 여기 장력으로 시작해요. 장력.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져. 아까 나온 질문인데 축바퀴는 얘와 얘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은 같은 실이라면 장력이 똑같다 그랬어. 근데 우리 축바퀴 할 땐 계속 이 두 개의 힘이 다르지? 뭔가 충돌해 머릿속에서. 근데 그럼 오해만 안 하면 돼. 얘 둘은 다른 실이야. 얘는 바깥쪽 바퀴에 연결돼 있어. 얘는 안쪽 바퀴에 연결돼 있어. 다른 실이야. 되겠니?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실이. 그러니까 장력이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 T라고 합시다. 그럼 어디도 T야? 여기도 T야. 여기도 T야. 그러면 이 축바퀴를 반시계로 회전시키려는 힘이 T야. 그것이 뭐와 평행이 돼야 돼? 얘와 평행이 돼야 되는데 팔 길이가 몇 대 몇? 2대 1이에요. 힘은 1대 2예요. 그럼 요건 얼마? 2t. 이렇게 되겠지.
되겠죠? 이쪽 실은 t야. 양쪽 끝을 중앙으로 당기려는 t야. 근데 얘와 돌림인 평형을 일으키려면 팔 길이가 2대 1이니까 힘은 1대 2. 그래서 여기의 장력은 2t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식의 자체 무게 mg, 이 자식의 무게 라지 mg, 이것을 도입해서 우리 계속 하듯이 새로운 거 그려줍시다. ET, T, mg, 라지 mg. 자, 거리 관계는 여기는 얼마? 전체 길이가 L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L. 여기도 2분의 L. 여기가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L분의 L-X가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위의 방향 힘 얼마? 3t.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 아래 방향의 힘인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와 같아야 된다. 자, 이제 돌림힘 합시다. 어디를 잡는 게 좋을까?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여기 t랑 2t 있으니까 2대 1인 점 잡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뻐 보이지가 않아. 여기 2분의 1, 2분의 1인데 굳이 여기다 3분의 1을 또 만든다?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한쪽 끝으로 잡을게요. 여기로 잡자. 여기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힘은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 돌림을 만들 거야. 얘는 반시계 돌림을 만들 거야. 그럼 시계 방향부터 쓰자. 시계 방향. 거리 얼마? 2분의 1 곱하기 mg. 더하기 얼마? x 곱하기 라지 mg. 가! 뭐와 같아야 돼? 반시계 돌림임. L 곱하기 2t. 같으면 돼요. 자, 위에 이런 꼬라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도 t는 뭐시기 이렇게 정리해버리자.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L을 나눠주고 싶은데 못 나눠요. x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나눠. t만 남길게. 그럼 2L로 양변을 나눌게. 먼저 t를 쓰고요. 자, g로 묶어. 위에랑 똑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거 둘 다 g 있으니까 g로 묶은 거야. 자, 이제 t만 남길 거니까 2L로 양변을 나눈 거. 자, 요거 g로 묶고 2L로 나누면 얼마야? 4분의 1m. 요거 g를 꺼냈고 xm을 2L로 나누면 얼마야? 그냥 2L분의 xm. 수학이야, 수학. 자, 그럼 뭐가 뭐에? 얘 세배하면 뭐가 되면 돼? 이 자식이 되면 돼. 되겠죠? 해봅시다. 이거 세배하면 얘가 돼야 돼. 이거 세배해볼까? 4분의 3m 더하기 2L분의 3xm. 이게 뭐가 돼야 된다? m 더하기 라지 m이 되면 된다. 자, m끼리 모으고 스몰 m끼리 모으자. 스몰 m 이쪽으로 넘어오고 라지 m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라지 m 넘어가면 뭐가 돼? 2L분의 3x 마이너스 1m. 이쪽 넘어오면 m 마이너스 4분의 3m이지? 그럼 4분의 1m. 그럼 실수한 거 있나 좀 볼게. xmg lmg. 오케이. let 2l 분의 x. 오케이, 됐지? 자, 이렇게 끝났어. 자, 이제 한번 생각해봐. 뭐가 명확하게 안 구해졌네?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 구하라 그랬어? 얘 최대값을 구하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계속 키우면 그만인데 어느 정도 이상은 못 키우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최대로 만들려면 여기 변수 누구밖에 없냐? 어차피 변수는 x밖에 없어. 정해진 값이야. 그러면 얘를 크게 하려면 얘가 커져야 돼. 오케이? 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야. 맞아? 근데 처음 조건이 뭐였어? x는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x는 l보다 커질 수는 없어. x 아무리 커봤자 몇? l. 그러면 l 넣어. 그때가 스몰 m의 최대값일 거야. l 넣으면 뭐야? l 지워져서 2분의 3 마이너스 1이지? 얼마니? 2분의 1 m이 4분의 1 m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어차피 x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때, 그지?
얘들아 이거 시옷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맨날 헷갈려. 잘했어. 어떻게 되는 거야? L 넣었을 때 2분의 3 마이너스니까 2분의 1 라지 m이 4분의 1 스몰 m이 되는 거야. 그럼 스몰 m은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있나? 있네.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마지막 문제 20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줄 있고 여기에 막대가 매달려 있는데 막대 질량은 무시한데 친절하기도 하지. 여기 L, 그 다음에 여기도 L. 위치에 물체가 매달려 있어. 이 자식은 7kg이야. 이 자식은 12kg이야. 그리고 여기 길이가 L, 3L, 얘가 L이야. 여기서 질질 샌대. 뭐가? 구멍이 뚫렸나 봐. 뭐가 샌대. 구멍이 뚫렸나 봐. 뭐가 샌대. 되겠어?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어떤 요구를 했냐면 질질 새어 나올 때 처음부터 끝까지 평형을 이루긴 이룰 거야. 왜냐면 두 개 줄로 매달려 있으니까 계속 평형은 이루어지겠지. 그지? 양쪽에 힘이 달라지겠지. 그지? 얘가 너무 무거워지면 이쪽에 힘이 들어갈 거고 얘가 무거워지면 여기에 힘이 들어갈 때 아무튼 평형은 이룰 건데 문제에서 어떤 단서를 줬어? 두 줄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이래. 그럼 얘가 우리 이제 뭘 따라가야 돼? 점점 같은 양의 질량이 빠져나올 때 언제 힘 같아지는지 찾아야 돼. 근데 그건 귀찮은 일이야. 차라리 어떻게 한다?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얼마 빠져나가는지 찾는 것이 훨씬 빨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뭐야? 두 실에 걸리는 힘이 어떨 때? 똑같을 때. 그러니까 이 t랑 같을 때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얘가 빠져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 두 개에 걸리는 장력이 똑같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을 그려버리면 되잖아. 양쪽의 힘이 똑같을 때 얼마 빠져나가는지 구해라. m 몇이냐?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럼 문제가 되게 쉬워지죠. 우리 계속 했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질량 없는 막대. 이 문제는 실제로도 질량이 없어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힘 표시해줘. 여기에 t, 여기에 t, 여기에 얼마? 7-m g. 여기 얼마? 12-m g. 거리관계는 이 바깥에 있는 날개는 필요 없어요. 여기 L이고 3L이고 여기 L입니다. 자, 그럼 일단 T는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안 구할, 얘들아 잘 봐. 일단 안 구할 건데 아래에 있는 힘 두 개 더하면 위에 힘 두 개랑 같아야 되니까 두 개 더하면 뭐 19-2m g. 이게 2t가 돼야 돼. 그럼 얘 더러워지죠? t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9-2m g 이렇게 될 거잖아. 더러워진단 말이야. 일단 그건 알아도. 근데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돌림힘이 되게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 자, 여기 L, 3L이잖아. 여기 정중앙 잡으면 어떻게 되니? 이 두 개가 어떻게 될까? 상쇄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더러운 거 볼 필요 없이 이 두 개의 돌림힘만 평형이 돼주면 되는 거야. 여기 회전중심으로 잡으면은 얘와 얘가 상쇄가 돼요. 거리가 2L, 2L 힘 같고 방향 반대니까 상쇄. 우리는 이 돌림힘과 이 돌림힘이 평형이 되면 돼. 근데 팔 길이가 얼마야? L 대 3L. 1 대 3. 힘은 3 대 1. 맞아요? 따라서 이렇게 비례식도 세우지 말고 자, 다시 1 대 3이니까 3 대 1이야. 얘를 세배하면 얘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지? 물론 바보처럼 우직하게 풀어봐도 좋아. 연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그지? 일단 스마트하게 쳐다보는 거지. 굳이 2분의 19-2m 하고 g하고 이거 무슨 여기다 잡고 돌림힘 2L 곱하기 2분의 19-2m g 이거 다 하지 말고 여기 잡는 순간 상쇄 되니까 이 두 개만 비교해두면 되는데 거리 관계가 예뻐. 1 대 3이야. 그럼 힘은 3 대 1이야. 얘를 세배하면 얘가 돼야 돼. 계산해보면 12-m 21-3m m 넘기면 여기 2m이 나와요.
10이 넘기면 9가 나와요. 따라서 m이 얼마가 된다? 4.5kg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끝! 자, 교재 기준으로 얼른 보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 어디냐면 13페이지. 이거 뭐 다 볼 것은 아니고 그냥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 안정성에 대한 얘기만 이제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거야.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 얘기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은 한 가지 개념. 어떤 것이 복원력이고 어떤 것이 안정성을 말하는 건지 그거만 보면은 나머지는 어차피 다 돌림힘으로 커버가 되니까 짧게 보고 다음 시간에 할 거 개론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뭘까? 우리가 대충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지? 근데 정의를 하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 늘. 그지? 그래서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어떤 점을 받침점으로 받쳤어. 이렇게 받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쪽 영역에 있는 질량이 아무래도 이쪽 영역에 있는 질량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돌림힘이 이 돌림힘보다 클 테니까 어떻게 돼? 갸우뚱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얇은 판이에요. 얇은 판. 얇은 판을 이제 받칠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렇게. 여기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이런 데 받침점을 세우면 평형이 이루겠지. 예를 들어 자, 요렇게 잘라봐도 이쪽 영역에 의한 그리고 이쪽 영역에 의한 돌림힘이 어떻다? 같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봐도 요 영역에 의한 돌림힘과 요 영역에 의한 돌림힘이 어떻다? 같다. 그 얘를 이렇게 잘라봐도 위에랑 아래의 돌림힘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잘라봐도 같다. 이런 점을 뭐라고 한다? 이런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말로는 안 쓸게요. 그냥 내가 문장으로 한 번만 읽을게. 자, 어떤 한 점을 회전중심으로 잡았을 때 모든 방향의 돌림힘이 모두 평형을 이루면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이런 느낌. 이거는 정의고 활용할 때는 어떻게 써먹는다? 물체의 질량이 그곳에 몰려있다고 가정하고 풀 수 있다. 오케이? 원래는 분산돼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다룰 때, 취급할 때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다 몰려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고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점인 거지. 오케이? 일단 개념은 이렇게. 자, 그러면 안정성에 대한 얘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오뚜기 알죠? 오뚜기는 왜 옆으로 밀어도 다시 넘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까? 오뚜기가 있어요. 자, 오뚜기는 맨 밑에 받침점인 것처럼 한 점에서만 땅과 닿아 있어. 둥글게 설계가 되거든. 자, 그리고 이 자식의 무게중심 내가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얘 받침점 여기, 무게중심 여기다 보니까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이 어디를 지나? 받침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돌림힘이 있어, 없어? 없어. 얘 질량이 다 여기 모여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게 무게중심이라며. 여기 있는 질량 때문에 생긴 중력이 어디를 지나? 받침점, 땅과 맞닿아 있는 받침점을 지나. 그럼 돌림힘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단 말이야. 근데 옆으로 기울여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못생겼다. 기울였어. 그럼 받침점이 어디로 이동하니? 둥글어서 여기로 받침점이 이동해요. 여기로 받침점이 이동해. 자, 근데 무게중심이 여전히 어디 있는 생각해봐. 얘가 기존에 한 요쯤에 있었으니까 여기도 요쯤, 여전히 이쯤에 있어, 무게중심이. 그럼 무게중심에서 쭉 내려봐도 어느 쪽에 있어? 새롭게 생긴 받침점보다 왼쪽에 있어. 그러면 돌림힘이 어디로 생겨?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긴다고, 돌림힘이. 맞아? 무게중심이 올라갔지만 얘가 무게중심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올라갔어도 이쯤이란 말이야. 그럼 새로 돌아가면서 생긴 받침점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이러한 돌림힘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겠지? 그지? 자, 이제 갔다가
관성 때문에 반대로 또 기울어질 거야. 그 상황도 마찬가지. 반대로 기울어져.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받침점 어디로 이동해? 여기로 또 이동했어. 근데 여전히 무게중심 어디쯤에 있어? 여기쯤에 있어. 그럼 여전히 받침점을 벗어나지 못했어. 그럼 이번에도 또 어떻게 돼? 여기 받침점을 중심으로 오른쪽 회전을 일으키는 돌림이 만들어져. 이렇게 돌아오겠지.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계속해서 얘가 받침점을 지나게 하는, 중력의 받침점을 지나게 하는 곳으로 계속 되돌아오는 거야. 이런 힘을 뭐라고 한다? 복원력이라고 해요. 복원력.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해요. 마치 탄성력처럼. 오뚜기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지? 요거는 개념 얘기고. 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 이번에는 좀 더 깔끔하게 생긴 사각형이야. 무게중심 어디야? 여기. 무게중심 보통 G라고 씁니다.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자, 얘는 좀 특이해. 얘는 한 점이 바닥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받침점이 한 점이었는데 얘는 마치 이 영역이 전부 이 무게를 버티고 있어. 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받침점 구간이라고 내 멋대로 이름 붙인 거야. 주관식에 쓰면 안 돼요. 받침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멋대로. 되겠어? 자, 그러면 이놈이 또 기울어질 건데 이렇게 기울여 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받침점, 지금 현재는 야, 나 홀로 받침점 역할을 해.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 무게중심은 요쯤에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돌림힘을 일으키지 않아. 그러니까 바깥쪽 돌림을 일으키지 않아. 지금 얘보다 조금 덜 왔을 때, 지금 내가 너무 많이 기울였는데 좀 덜 길어졌을 때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쪽 방향 돌림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얘는 뭘 받아? 복원력을 받겠지. 이 복원력은 언제까지 작용해? 딱 무게중심이 이쪽 위에 있을 때, 여기까지만 복원력이 작용하고 이 순간부터는 마치 중심 잡힌 것처럼 가만히 있겠지. 근데 톡 조금 더 밀게 되면 어떻게 되니? 더 밀게 되면 넘어지겠지. 무게중심이 어디에 위치하게 돼? 무게중심이 이제 받침점 범위의 바깥으로 나가게 돼. 그럼 어떤 돌림힘이 생겨? 이러한 돌림힘이 생기겠지. 그럼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얘가 넘어지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무게중심과 받침점을 넣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돼? 얘가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의 연직 아래가 받침점 구간 내에 존재하면 다시 복원된다. 받침점 구간을 빠져나가면 넘어진다. 받침점 구간을 빠져나가면 넘어진다. 근데 여전히 받침점 구간 내에 존재할 만큼만 기울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복원력이 작용한다. 맨 끝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어디에? 여기? 여기? 그치. 그 유튜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돌 세우는 할아버지 이런 거 검색해 보면 그분이 그런 거 하시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돌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이러면 돌을 세우신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돌을 막 세우셔. 이 돌의 무게중심이 여기 위치하도록 세우시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무게중심이 정확히 받침점 위에 위치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세우시잖아. 지금 보였지? 여기 돌 보였지? 이렇게 세우시잖아. 그게 저짓거리 하시는 거야. 응? 그래서 미안. 그런 멋진 일을 하시는 건데 이런 상황이야. 그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계산하게는 안 나와. 너희들한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내가 좋아하시는 분이야. 왜냐면 재밌잖아. 내가 어디 놀러 가면 항상 그거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참 능력 있으신 분인데 어디 가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저짓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오해야. 그냥 그 할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중심 잡는 놀이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야. 아무튼 간에 이거 뭐 움직이고 뭐 길이를 계산하고 이렇게는 안 나와. 안 나오고 개념상으로만 물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주관식에 나온다면은 이런 걸 비교하게 해.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세워놨고 이렇게 세워놨다. 둘 중에 누가 안정적인지, 옆으로 미는 힘에 대해서 누가 안정적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하면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저기 방금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돼? 무게중심 아무래도 균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쪽이 넓으니까 이쪽에 치우쳐 있겠죠. 무게중심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 무게중심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 그림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참 편한데 그림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니? 얘가 기울어진 상황을 그리는 거야. 여기 받침점 범위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여기가 새로운 고정 받침점이 될 거고 자 기울여 볼게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조금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네. 그럼 얘는 어디로 돌림힘이 작용해? 이렇게 돌림힘이 작용하겠지. 우당탕. 되겠죠? 근데 얘는 훨씬 많이 기울여도 돼. 받침점 범위가 넓고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얘는 많이 기울여도 얘보다 훨씬 많이 기울여 볼게. 많이 기울여도 무게중심이 여기 위치하게 되니까 아직까지 어디에 있어? 받침점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럼 어디로 작용해? 이렇게 작용하겠지. 돌림힘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쉬운데 각도 누가 커? 얘보다 각도가 얘가 훨씬 크잖아. 그런데도 안정적이란 말이야. 이것을 말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얘가 안정적이다. 나라고 하면 나의 경우 안정적이다. 왜? 라고 하면 나의 경우 무게중심이 더 낮고 받침점 범위가 넓으므로 많은 각도만큼 기울어진 각도가 커도 무게중심이 받침점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지. 개념 문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크게 다룰 건 없어요. 우리 보통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어도 다 돌림힘 가지고 다 풀리니까 너희는 개념 문제를 쓸 때만 활용을 해주면 되겠다. 이 받침점 범위 내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보건력이 작용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단원이에요. 되겠지?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교재상으로 그러니까 숙제는 뭐 나머지 문제가 되겠지. 자, 교재상으로는 26페이지로 갈게요. 자,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야, 학생들이. 여기를 지배하는 자가 아마 중간고사를 지배하게 될 건데 물론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요게 3월부터 할 우리 학원 교재, 자체 교재는 한 파트로 합쳐져 있는데 여기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두 타임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자, 처음 시작은 일단 너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느낌으로다가 자,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해보자. 이 파트는 운동 분석하는 거야. 운동 분석. 운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을 받았고 어떤 가속도를 가지게 됐고 그걸 이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체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는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등가속도 운동 파트야. 어쩌면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 더 어려워해.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렵게 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를 잘 정복하는 친구가 이제 중간고사를 잘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자.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냥 기초를 다진다는 느낌으로. 자, 이동거리는 뭐니?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스칼라죠. 스칼라는 방향 없이 양만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이 과정을 따라가는 거야.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간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위는 미터를 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기호는 뭘 쓰냐? 기호는 S를 씁니다. 보통. 되겠지? 더 얘기 안 할게. 밑에다 예시를 따로 그릴 거니까. 2번. 자, 그럼 변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변이는 다시 말해서 변한 위치야. 변한 위치. 그래서 변화가 중요해. 얘는 이 물리량은 벡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있는데 거기 쓰지 않고 그냥 변이는 X라고 쓴다. 단위는 똑같이 미터고요. X라고 쓰고. 자,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벡터 표시를 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설명을 위해서 종종 벡터라는 의미의 화살표를 써주는 거야. 문제 풀 때는 쓸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물리학에서는 단위는 똑같이 미터고요. 자, 요거를 설명하는 예시를 하나 그려보면 P점에서 Q점이 있어요. 이동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루트가 있어. A와 B와 C가 이동을 했어요. 자, 만약에 이동거리를 비교한다면 이 셋의 이동거리는 어떨까?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을까? 이동거리 비교한다면 누가 제일 커? 압도적으로 오도방정 떨면서 이동하는 C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제일 커요. 그 다음 누구?
A. 그 다음 가장 짧은 거 누구야? 직선거리인 B의 이동거리가 가장 작겠죠. 근데 변이를 물어본다면? 변이는 뭐야? 변환 위치야. 벡터 값은 뭐에만 관심 있다 그랬어? 시작점과 끝점에만 관심 있다 그랬어. 그지? 시작점과 끝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변환 위치가 어떻다? 모두 똑같다. 그래서 모두 똑같다. 기본적인 내용. 자, 두 번째. 속력과 속도. 속력은 뭐야? 얘도 스칼라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지? 얘는 스피드야. 빠르기만을 얘기합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 단위는 당연히 뭘 쓸까? 미터 퍼 세크를 쓰겠지.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속도와 기호 구분은 안 합니다. 그냥 다 V라고 씁니다. 다만 벡터는 아니고 스칼라겠지.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정의된다?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의 변화량으로 정의가 된다. 자, 이때 잠깐만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든 화학이든 과학에서 델타 A분의 델타 B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될 텐데 델타가 무슨 의미야? 변화량.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뭐뭐 분해라고 읽겠지만 비율에 대한 얘기지. 분수가 기본적으로 비율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면 델타 A분의 델타 B라고 했을 때 분모의 역할은 뭐냐면 전체를 의미해. 분자 역할은 뭐냐면 부분을 얘기해. 그지? 그럼 이거를 해석해보면 이런 거지. A에 대한 B의 변화 비율 이렇게 되겠지. A에 대한 B의 변화율이라고 읽습니다. 이거를. 되겠지? 물론 익숙해지면 필요 없지. 이거 보자마자 속력이라는 거 알 텐데 처음 맞닥뜨린 이런 모양새가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야. 처음 맞닥뜨린 물리량들이 막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뭐지? 하지 말고 차근차근 보는 거야. 뭐 부피에 대한 질량의 변화율 이렇게 읽어보는 거지. 되겠어? 자, 그리고 또다시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 그럼 너희들은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체 머시기 분의 전체 머시기라고 읽으면 돼. 예를 들어 평균 속력이라는 말이 등장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그대로 써. 그대로 쓰되 전체라는 말을 붙여. 평균이 있으니까 전체라는 말을 붙여. 속력이니까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전체 시간 변화 분의 거리 변화. 그래서 요 평균이라는 의미는 전체분의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앞으로 물리에서는. 속력은 이런 의미니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자, 평균 속력 하면 어떻게 구한다? 전체 시간 변화량 분의 전체 거리 분화. 전체분의 전체를 한다. 평균은 전체분의 전체다. 자, 두 번째. 그럼 속도. 속도는 벡터 값이죠. 그리고 얘는 영어로 벨러시티라고 하는데 똑같이 그냥 V를 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벡터 표시를 할게요.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쟤는 이동거리 변화량이었지만 속도는 뭐야? 벡터기 때문에 뭘 고려해야 돼? 방향을 고려해야 되고 처음과 끝에만 관심이 있는 녀석이야. 그럼 똑같이 어떻게 쓰면 돼? 밑에 분모는 똑같지만 시간에 대한 무엇의 변화율?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되겠죠? 그럼 방금 저희 그렸던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면 자 A, B, C가 이동했어. 자, 속력과 속도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속력은 어떻게 될까? 속력. 당연히 자 같은 시간이었다고 해봐. 여기서 T가 제로고 여기서 T가 델타 T로 셋 다 똑같아. 그럼 속력을 비교해보면 속력을 비교해보면 누가 제일 빨라? 같은 시간 동안 가장 긴 패스를 따라간 놈이 제일 빠르겠지? 그래서 VC가 가장 빨라. 이동거리랑 똑같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VA. 그다음에 최단거리로 간 VB가 가장 느리겠죠. 근데 속도로 보면
속도로 보면 누가 다 똑같아? 이 세 놈 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변이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세 놈 다 똑같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속도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은 이제 이 상위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라는 과목을 너희가 나중에 3학년 때나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평면상의 운동을 다룰 거예요. 양적으로. 근데 물리학, 지금 배우는 물리학, 그러니까 물리 1에 해당되는 과목에서는 평면상의 운동을 다룰 때는 양적으로 다루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물어봐. 너희한테 양적으로 다루는 것, 즉 계산이 필요한, 숫자 넣어서 계산이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은 직선상에서만 다룰 거야. 그래서 이제 속도라는 것이 방향이 있다라고 해도 뭐만 다룰 거냐? 앞 아니면 뒤만 다룰 거야. 되겠니? 그래서 그거만 알아두자.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배웠지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직선상의 운동만 다룰 거라서 그래. 평면상의 운동을 다룰 때는 개념만 물어보고 덧셈 뺄셈을 안 시킬 거니까. 되겠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마지막. 가속도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자,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제. 평균 속도를 지배하는 자가 중간고사를 지배할 겁니다. 평균 속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가속도 운동 파트라고 했는데 가속도 운동을 가장 잘 푸는 친구들이 보통 평균 속도를 굉장히 잘 써먹어. 평균 속도는 지금 미리 스포를 하자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계속 변하는 운동이야. 이게 참 골치 아픈 거거든. 근데 평균 속도는 그것을 일정한 속도로 등가로 취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놈이야. 분명히 속도가 변하는데 그 사이에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마치 등속도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 속도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친구들이 이제 이 파트를 제일 잘하게 되고 이 파트 잘하는 애들이 중간고사를 잘 볼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연습을 좀 같이 해보면 되겠다. 자, 일단 설명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살짝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시간, 위치 그래프야. 여기서 어떤 녀석의 움직임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어.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1초일 때 속도, 2초일 때 속도, 3초일 때 속도, 어떤 순간의 속도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말했던 속도는 이게 생략돼 있고 속도라고 했으면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였어. 일반적으로. 그지? 근데 우리는 평균 속도도 다룰 거니까 이름을 굳이 붙여준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금까지 말해온 속도는 순간 속도입니다. 1초일 때 속도, 2초일 때 속도. 그지? 근데 우리가 등속도일 때는 속도가 몇인지 알 수 있는데 속도가 이렇게 변할 때는 우리가 따로 구해줘야 되잖아. 자, 구하는 방법에서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앞으로 물리든 뭐든 생물이든 화학이든 지구과학이든 과학을 볼 때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 항상 뭐부터 확인해야 돼? 가로축과 세로축 물리량이 뭔지 확인한다. 자, 두 번째는 뭘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기울기와 밑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습관적으로. 그래프가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와. 그러니까 이미 많이 본 그래프면 그래프가 등장하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당황할 일이 없을 거야. 시간 위치 그래프 뒤지게 많이 볼 거고 시간 속도 그래프 뒤지게 많이 볼 거고 시간 가속도 그래프도 볼 거니까 운동량 그래프, 힘 그래프 다 볼 거니까. 근데 너네가 공부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습관적으로 뭘 해본다? 일단 가로축, 세로축 확인해보고 기울기와 밑넓이가 뭘 의미하는지 본다. 단,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수학에서. Y변화량이지? 그럼 여기다 대입해봐. X값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 시간. Y값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 위치.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 되겠죠? 어디 써 있어? 여기 써 있네.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뭐야? 속도. 따라서 여기서 기울기가 무엇의 역할을 한다? 속도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밑넓이는 의미하는 바가 없어요.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나 위치에도 의미하는 바가 없어. 기울기가 속도가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속도를 구하려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순간 속도를 구할 때는 어떤 한 시점의 기울기만 궁금해하면 되고 평균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그 구간 내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순간 속도부터. 순간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곡선이잖아. 어떻게 구해?
나중에 미분적분 하면 알겠지만 우리는 미리 해도 괜찮지. 자, 미리. 여기서 만약에 A점이라고 해볼게. 여기를 B점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순간속도가 궁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본다.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곡선인데 기울기 어떻게 보나요? 저희 직선의 기울기밖에 안 배웠는데 아니 괜찮아.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돼.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x값분의 y값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때 순간속력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B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의 내가 순간속도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접선을 그려서 여기 접선을 그려서 뭘 보면 돼?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B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게 순간속도. 그지? 평균속도는 어떻게 될까? 평균속도. 평균속도는 이 두 점을 잇습니다. 이렇게. 이 두 점을 이어서 여기에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속도가 되는 거야. 이거 앞으로 내가 평균속도를 의미할 때 이렇게 쓸 건데 나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왜 이렇게 쓰는지는 몰라. 중학교 때 과거 대비하는 학원에서 김철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아무튼 이렇게 쓸 겁니다. 평균속도 위에다가 짝대기 바를 하나 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속도 어떻게 구한다? 관심 있는 구간 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그것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순간속도는 여기를 각각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접선이라고 해서 치고 빠지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한 점에서만 만나는 선. 되겠지? 끝! 실제로 문제로 사용할 때는 연습해봐야 돼. 여기서 무슨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일단 개념만 설명하고 연습은 다음 주에 할 거야. 되겠지? 순간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이러한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하면 순간속도, 두 점 사이를 이은 선의 기울기 하면 평균속도. 되겠지? 자, 시간 약간 오버해도 되지? 아주 약간만 오버할게. 그러면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것은 이 그래프거든요. 시간속도 그래프. 그럼 시간속도 그래프에서의 평균속력은 어떻게 구할까? 개꿀인 포인트가 몇 개 있어. 이렇게.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평균속도는 이렇게 구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A점에서 B점 사이의 평균속도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아까 그랬듯이 VA랑 VB잖아. 그럼 평균속도는 뭐가 되느냐? 이거의 반띵이 돼요. 이게 평균속도야. 이게 평균속도. 뭐가 된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이 된다.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 그지? 그래서 반띵. 2m/s, 6m/s는 뭐가 되는 거야? 4m/s가 되는 거야. 얼마나 편리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런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경우,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네. 바뀌네. 가속하다가 등속하다가 감속하고 이렇게 됐잖아. 이럴 때는 써먹으면 안 되겠지. 처음 속도, 나중 속도에서 평균 속도 1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럴 때는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여기로 가는 거지. 평균이란 뭘 의미한다? 전체분의 전체를 의미한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를 하면 돼. 전체 시간 얼마? 6. 전체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까? 내가 아까 전에 그래프를 발견하면 뭐부터 확인해라? X축과 Y축부터 확인해라. 두 번째 뭘 구해봐라? 기울기와 밑넓이를 의미해봐라. 의미가 뭔지를 확인해봐라. 근데 기울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밑넓이 그냥 얘기할게. 밑넓이 구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적으로 뭐 곱하기 뭐 하니?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면은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면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시간 곱하기 속력 우리 뭐라고 해? 거속시에서. 거리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했으니까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할 건데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 밑넓이로 구한다. 그지? 밑넓이 구해보면 여기 몇이야? 6이야. 아니다. 8인가? 8이지. 8. 여기 밑넓이 몇이야? 12. 여기 밑넓이는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전체 넓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넓이 몇?
26. 전체 시간 몇? 6초. 그래서 몇이 돼? 3분의 13m/s. 이게 정석. 자, 그런데 다른 조금 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 자, 시간 간격이 일정하네. 2초, 4초, 6초, 2초씩 일정하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구간별로 아까 그걸 써먹어. 구간별로 반띵, 구간별로 반띵, 구간별로 반띵을 써먹어. 그리고 세 개를 평균 내. 자, 구간 반띵 어떻게 돼? 2, 6 평균하면 얼마야? 4. 6, 6 평균하면 6. 6방 평균하면 얼마? 3. 이 세 개를 평균 내면 돼. 세 개 더해봐 몇? 13. 평균이니까 몇? 3. 하면 똑같죠. 그지? 그래서 시간 간격이 동일할 때는 구간별로 이직거리를 해도 괜찮아. 근데 그래봐야 10초에서 15초 아끼는데 내가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계산 용이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직관성의 길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프를 딱 보고 이놈이 대충 어떤 운동을 하네? 이런 느낌에 도움이 되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변하는 운동이어도 구간별로 평균 속도가 눈에 보여야 돼. 되겠지? 꼭 전체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문제에서 요구하면 구해야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나 계산하면 15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구간별로 평균 속력이 4, 6, 3이 찍혔구나. 이런 거 쳐다보라고 알려주는 거야. 되겠니? 다음 시간에 평균 속도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부터. 숙제는 카톡으로 올려줄게요. 뭐라고? 민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어떻게 구하냐면 x축 물리량 곱하기 y축 물리량. 그러니까 x축 물리량이 시간이지, y축 물리량이 속도지. 시간 곱하기 속도는 뭐야? 이동거리지. 그래서 여기 민넓이가 뭘 의미한다?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라는 얘기야. 시간이 거리잖아. 저기는 y축이 속도인데 영향을 줘요. 자, 좋은 질문인데 저게 x축 위에만 있잖아 지금 속도가. 그러면은 한 방향 속도라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진행할 때는 변이와 이동거리가 동일해져. 만약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그래프 중에서 x축 아래로 속도가 내려오거든. 그때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거를 둘 다 양수 취급하면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음에 있는 부분을 빼주면 변이가 되는 거야. 빠이빠이.